안녕하세요. 짱이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? 오늘도 주말이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베란다 거리로 먼저 나와서 살펴보고요. 지금은 정오 정도 됐답니다. 오전에 햇살이 가득한 때 촬영을 하려니까 아이들이 안 보여가지고 이 시간대가 좋은 것 같아서 카메라를 들었는데요.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.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주고요. 아마 봄, 가을바람 같이 그렇게 선선하게 불어주고요. 또 온도는 약간 높아요. 지금 32도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.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오늘은 습도가 없어요. 올여름 들어서 이렇게 뽀송뽀송한 날이 아주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습도가 없어서 아이들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물이 많이 고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런데 과하다 싶은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게 관리를 하려고 물을 조금씩 챙겨준 아이도 있고 또 물을 못 챙겨준 아이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좀 아이들의 때깔이 좀 달라 보이는 거 있죠. 날씨가 좋고 습도가 없으니까 제 마음부터 기분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유, 이런 날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. 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또 도움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?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요거 레티지아잖아요. 요 아이가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드렸던 아이랍니다. 뭐 적심삼목, 화분 분갈이 여러 가지 했던 아이죠. 늘 요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. 요것도 제가 예뻐하는 넥서스인데요. 이 아이 입장에 주름이 지도록 이렇게 약간 말랐지요. 그래도 묵은둥이라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매직젠 골드랍니다. 이 아이도 웃자람 하나 없이 그래도 형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여름이라 아무래도 로제트 얼굴이 약간 줄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옷자람 하나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어디예요. 너무 기특하고 예쁘죠. 또 이 아이가 제 엘사가 조금 걱정이 되었었어요. 얼마 전까지 약간의 도둑비 가 쪽에 있었거든요. 이 가 쪽에 있었더니 덮개를 덮어 주었어도 요 가스로 화분으로 스며드는 물을 먹고서 이렇게 빵빵하게 물이 먹었었는데요. 오늘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아가지고요. 이렇게 살짝 붉은빛이 좀 돌아오는 것 같고요. 아이고, 아가들이 아주 숨 쉴 틈 없이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차 있는데 이 아이 가을까지 무탈하게 잘 관리를 해서 키워보려고 열심히 케어 중이랍니다. 그리고 요거 오팔리나죠. 이 아이가 조금 약간 물이 고픈 상태예요. 저렇게 하엽도 치고 이렇게 있는데요. 어제 오늘 저녁 날씨 온도가 뭐 25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한 이틀 정도 있었어요. 이런 타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이 가 쪽으로 둘러서 살짝씩 이런 아이들 챙겨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온도를 봐서 살짝 물을 좀 챙겨 주어야 할 것 같고요. 요 페리도트랍니다. 물은 많이 빠졌지만 뭐 이런 아이들은 병충해 없이 물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죠. 그리고 요거 스프리스 올리버요. 아주 물이 고파가지고 흐물흐물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. 어제 저녁에 물을 좀 챙겨 주었어요. 실방 끝나고 나서 물을 좀 챙겨 주고 저녁에 바닥에다가 좀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앞에 놓았다가 아침에 내놨거든요. 약간의 수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습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물을 잘 먹었어요. 아이들 물을 주고 나서요, 물에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입장을 한번 만져보시고 내가 물을 주기 전보다 물을 주고 난 후에 입장이 약간 단단해짐을 느꼈을 정도, 그 정도의 물 반응을 한다면 아이들이 좀 건강한 거거든요. 근데 내가 물을 주어도 입장도 잘 펴지지 않고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싶을 경우에는요, 이 아이가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. 비단 이 아이가 딱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예요. 예를 들어서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덜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은 잠을 자는 휴면하는 다육이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뿌리에 살짝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휴면 상태라면 뭐 이 상태로 해도 괜찮고요. 물을 주어서 물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물을 연거푸 주시면 좋지 않답니다. 수분이 화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물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파스
내가 주는 물 주기 텀이 있잖아요. 그때 다시 또 물을 주셔가지고 또 물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혀 미동도 없이 변화가 없다 할 때는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. 근데 대부분 생장점이 가운데가 건강한 모습을 띠면서 간 입장에 주름이 이렇게 지면서 물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휴면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예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까요? 요 러블리로즈가 제가 물관리 일주일 전에 하고서 아주 적당히 입장이 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적당하게 물을 먹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요. 폭염 열대야를 잘 견뎌주리라 생각해요. 이 아이는 네티지아 철화인데요. 지금 약간 물이 고픈 상태예요. 낮은 저면관에서 한번 물 관리를 해줬는데요. 한번 또 해주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은 날이 연속이어서 조금 말랐다 해도 참았다가 온도가 내려가는 날짜에 2, 3일간 연속되었을 때 저녁에 물 관리를 한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. 자, 여기 지난번 제가 이 아이가 물이 너무 고파서 말랑거린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 쪽으로 둘러서 물을 조금 주었어요. 양으로 따지면 뭐 소주 짠 2잔 정도 그 정도로 주었는데 지금 보면은요. 이 바깥에 입장은 약간 아직도 물이 고픈 상태지만 이 중간에서부터는 약간 단단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물을 조금 흡수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 정도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입장이 막 단단할 정도로 과하게 주시면 이 뜨거운 열기에 벼터나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요 구슬얼기랍니다. 구슬얼기 물은 많이 빠졌지만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 제가 여름에도 꼬박꼬박 물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말리지 않고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희성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. 제가 요 혁장이 물이 많이 고파서 입장이 뭐 종이창처럼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도 물을 가 쪽으로 둘러서 화분 크기를 대비해서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주었어요. 그랬더니 간 입장까지는 주름이 완전히 펴진 것 같진 않은데 요 안쪽에 두 번째 입장서부터는 아주 단단하게 물을 먹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을 물을 주고 나서요. 요렇게 물에 반응을 하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뜨거운 여름날 다육이 관리하는 법에 있어서 다육이들이 물을 주었을 때 물을 제대로 흡수하는지를 항상 관찰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.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그 뿌리 확인하는 거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꼭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대비죠. 대비는 빛깔이 여전히 예쁘죠. 이런 보라돌이가 깍지가 좋아하는데 아직은 올여름에 저희 집에는 깍지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. 오늘 제가 카메라를 요건 그늘이 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. 요거 루돌프예요. 루돌프도 아주 적당히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물을 안 줬어요.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로 스스로 먹어서 이렇게 탱탱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햇볕에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아주 건강하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헤라예요. 헤라의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. 여기 그 대비가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. 근데 위층에서 떨어지는 에어컨 물방울을 계속 먹어가지고 물이 좀 과하다 싶어서 이 아이를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었답니다.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거리대로 왔어요. 이쪽에도 자리 변동이 약간 있었지요. 왜 그러냐 하면은요. 이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아주 초록으로 변해가지고 배추 쌈 싸먹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도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. 이 에어컨 실외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있었더라고요. 물방울이 한 군데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. 그래서 계속 물을 먹어서 이렇게 땡땡하게 물을 잔뜩 먹었답니다. 그래서 아예 이쪽 자리로 자리를 변동을 해줬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햇빛을 받고
가운데 돌기를 새로 만들어내죠. 이 돌기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.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기를 만들어내면서 갓잎장이 약간 핑크핑크하게 돌아오고 있죠.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 요 안에 계속 말릴 거예요. 말리고 햇빛에 다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. 자, 염제저기 제가요 염자 요 밑으로 내리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. 아직도 저기 저러고 있어요. 요 빨간 빛이 예쁘고 요 아이는 지금 약간 잠을 자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저 빛이 예뻐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. 오랫동안 요 자리에서 단련이 된 아이라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요 덴트라잼이요.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요. 살짝 이렇게 밑잎장에 웃자람이 보여서 거리대에 나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많이 다져지고 제 모양을 갖춰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요. 어저께 내놨어요. 이 아르제가 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베란다 안쪽에 계속 있었어요. 아마 봄부터 거리대를 못 나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다져서 이제 가을에 핑크색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요. 이 아이는 베란다 안에 있었어도 오전 햇빛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화상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. 그래도 다육이는 언제나 마음을 못 놓죠. 항상 살펴봐야 되죠. 그리고 요거 나나후크민이랍니다. 이 아이도 베란다 안에 있었는데 입장이 조금 벌어져서 다시 나왔는데 뭐 요 정도 물이 많이 빠졌고요. 요게 옆에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아주 바짝 말랐었잖아요. 이 아이하고 비교될 정도로 바짝 말랐었는데 제가 물 관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한 5일 전에 물을 살짝 주고 나서 이렇게 입장을 벌리고요. 하엽도 조금 덜 만들어내고 이 물을 먹은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아이 모습이나 이 아이 모습이나 약간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가 좀 된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요 추비립스랍니다. 이 추비립스도 입장을 쫙 벌려져 있는 상태라 달구려고 여기다 내놨고요. 또 문제의 아이가 요 샹그릴라죠. 샹그릴라가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고 저렇게 약간 웃자람도 보이고 초록초록한 새 입장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.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달구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춥스랍니다. 춥스가 원래 그 화상에 좀 약하다고 하는데요. 이 아이는 이 봄볕부터 단련이 돼서 그런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하나 지금 스윗캔디인데요. 여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. 저도 지금 봤네요. 가운데 생장점이 있는 데가 살짝 무름이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고요. 아이고나 어쩔까. 요거 입장 떼어내고요.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생장점을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. 목대를 한번 잘라보고 관찰을 해야 할 것 같네요.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하우스 덮개를 계속 쓰고 있었더니 이렇게 아픈 아이가 생기네요. 그래도 이렇게 조금 빨리 발견을 해서 요 입장을 띄워주고 생장점 있는 데를 좀 제거를 해주고 뭐 본의 아니지만 적심을 해서 또 다시 새 자구를 만들어내게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게요. 영상 끄트머리께 이 아이 적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아모르파티랍니다. 아모르파티도 약간 웃자람이 있어서 여기다 내놨는데 아주 이 아이는 성격 좋고 건강하고 순한 아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거 핑크로비도 지금 화상을 이렇게 입었죠. 끝잎장이 살짝 이렇게 탔는데 안으로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은 상태인데요. 이 아이도 자리 바꿈을 조금 해줘야 할 것 같네요. 오늘 베란다 거리대에 이렇게 두 아이 스윗캔디하고 이 핑크로비 상태가 조금 좋지 않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로 한답니다. 벌레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두 아이가 저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오늘 날씨 이렇게 오래간만에 좋은 날씨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햇빛 샤워, 바람 샤워를 실컷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. 안으로 들어왔어요. 안에는 벌써 햇빛이 싹 걷어가서 없지요.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답니다. 남양이라서 오전에 베란다 안쪽에 햇빛이 이렇게 오전에만 비추고 오후에는 완전히 넘어가요. 저는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. 거리대에 나가 있는 창은 뭐 한 아이, 두 아이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. 그리고 다 이렇게 안쪽에서 관리를 하는데요. 물도
다른 다육맘미래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많이 아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말랐어요. 말랐는데 어저께가 물 타임이라고 2바퀴 정도 둘러가지고 물을 조금 준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간 주름이 친 아이들도 있는데 가운데에서는 물을 먹어서 이렇게 땡땡해졌어요. 어제 물 주기 전보다는 땡땡해졌답니다. 그래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 입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요. 어느 정도 땡땡해졌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, 물도 너무 과하게 먹어서 이 입장이 형태가 쫙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름 폭염에는 그 정도의 물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저 안에 또 벌레, 사체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. 나풀나풀하네요. 이 아이도 물을 어젯밤에 좀 주었는데요. 조금 물을 많이 흡수를 했어요. 단단해요. 이 정도로 일일이 입장에 아이들 얼굴을 만져가지고 물의 반응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서 다육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답니다. 제가 이 예쁜 아이,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 많이 컸죠. 그런데 이 아이가 오전 햇빛에 싹 드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. 물이 고파서 이렇게 밑입장에 주름이 진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입장을 한 장도 떨구지 않았어요. 먼저 키우던 큰 아이는 입장을 떨구어서 제가 농장에 갖다 놓았는데요. 두 번째 키우는 이 아이는 아주 빛깔도 이렇게 핑크하게 들어오고 아직은 입장을 떨구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상태로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 원종 방울복랑 금도 지금 이렇게, 이 아이는요 화분을 돌려놨어요. 왜냐하면 이쪽에 햇빛을 받았던 곳은요 입장이 좀 딸막딸막하니 건강해 보이는데요, 이쪽이 햇빛을 좀 덜 받는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조금 길쭉하니 얼굴이 약간 벌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요. 그래서 화분 방향을 돌려놨답니다. 이쪽을 햇빛을 더 받게끔요. 제가 한쪽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화분 방향을 돌려놓았고요. 이것도 창들도 햇빛을 향해서 얼굴을 살짝 틀거든요. 그런 트는 얼굴이 있는 아이들은 살짝 화분을 반 스파킷씩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,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여름에 얼굴을 조금 트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을에 다지라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나름대로 아이들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원종 프랭크가요 물이 많이 고프고 이렇게 약간 열화 현상이 왔어요. 이 창은요 직광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직광을 피하고 이 은은한 햇빛에서 여름을 나는 게 좋다라고 배웠어요. 그래서 저는 그대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오전 햇빛이 드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확인하고요. 일단은 올 여름에도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 깍지, 각종 다른 벌레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? 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, 밤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상태고요.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을 저 바란다 바닥 쪽으로 햇빛 보라고 좀 내려놓은 상태예요. 아까 스윗캔디가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잠깐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거리대에서도 이렇게 아픈 아이가 생겼죠? 올해는 제가 이 거리대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도 새삼 느끼네요. 작년 같으면 거리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한 번도 거리대에 노숙하는 아이들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올해는 이렇게 거리대에서도 웃자라는 아이가 생기고 또 거리대에서도 이렇게 아픈 아이가 생긴다는 거. 올해는 영상을 보니까요 킵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아픈 아이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이상 기후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작년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적심 산모 하기는 아주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아이를 목대를 일단 위에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가운데가 이렇게 타고 들어갔죠. 아마도 이 생장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른 거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밑에가 성할 리가 없겠죠. 어쨌든 그래도 단면을 완전히 잘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. 이 중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다른 거는
아직은 양쪽에 있는 아가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가운데 중앙에 있는 애를 얘를 끝에까지 잘라야 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목대가 굵어서 칼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위로 한번 하겠습니다. 저 칼도 소독을 했고요. 저는 이렇게 알코올 솜을 사용을 해서 소독을 한답니다. 완전히 밑에 부분까지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. 여기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. 이 아이는 뽑아가지고 요 새 자구를 한번 살려봐야 할 것 같아요. 가운데 목대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. 이걸 그냥 놔두면 옆에 아기까지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.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물른 것 같아요. 요만큼 자르니까 조금 깨끗한 단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자, 시간 관계상 제가 뽑았어요. 일단은 중간서부터 물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밑에까지 절단을 했는데요. 비교적 처음 자를 때보다 깨끗한 면이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뿌리 상태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. 실뿌리도 있고 뿌리 상태가 녹은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뽑아서 일단은 말려보려고 한답니다. 이렇게 말려보고 가운데 생장점을 관찰을 한번 해본 다음에 만약에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요 자구 3개도 잘라서 말려야 되겠죠.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저 지금 적심한 부분이 끄들끄들 말라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유심히 관찰하고 처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자세히 매일매일 관찰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급한 대로 처치를 했고요. 베란다로 나가서 나머지 제가 아직까지 관찰하지 못한 아이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니까 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자세하게 한번 한두 시간 동안 관찰을 해서 또 아픈 아이가 있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살짝 웃자랐어도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렇게 아파서 잘라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폭염 열대야 다육생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. 또 본인도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유지하셔서 가을의 예쁜 모습 한번 다시 보자고요. 자, 오늘 베란다 다육이 소식 짱이 마음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